식전 안내를 드리면서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2시가 되자마자 거짓말같이 조용해졌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전 식전 사회자이고요. 예. 지원센터의 민혁기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2024 인천마을 컨퍼런스 릴레이 공론장 2번째 남아있는 과제와 이어가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주민자치, 거버넌스, 지역 변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간 내어 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가 그 포인트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고요. 이제 시작해도 괜찮으시겠죠? 예, 제가 좌장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김영철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사단법인 부평광장의 이사장이시고 부평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마을과 주민자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평생 살아오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영철 좌장께서 전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좌장을 맡은 김영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제 12년간 민간 위탁을 받아서 정말 여타 다른 지역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보다도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활동과 단순히 있게 어떤 센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12년간 민간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참여도 하셨고 또 걱정도 하시면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그래서 매점과 시작 이렇게 원래 매점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비록 그 민간 위탁이 끝난다고 해서 센터가 문 닫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 정세 변화와 더불어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에 지금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 이름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인천 마을 공동체 운동은 무엇을 바라고 움직여 왔는지 살피고 남아있는 과제를 좀 확인하고 전환과 위기의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마을 공동체 역할을 조명하면서 함께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센터장이신 김정열 센터장님 인사를 먼저 청해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김정열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이 됐네요. 유쾌하게 오늘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자리라기보단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게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또 반복 후퇴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패널로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부분 그런 의미들을 잘 되새겨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12년의 역사를 그 하루 한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라기보단 좀 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발전, 또 행정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순응하고 잘 해볼 수 있을까, 우리만의 방식을 어떻게 행정과 더불어 펼쳐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점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길을 저희들이
센터 홀로 가지 않도록 계속 애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 춥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도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을 새롭게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매듭과 시작 마을센터 남기고 이어가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해 주시고 세 분이 이제 그 토론에 참가해 주시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을 운동에 관한 또 주민 권력과 공론장에 관한 이야기를 맨 처음 발제자들께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그 우리가 이제 글로컬이라고 지방 지역 자치 지방 자치를 생각할 때 세계 시민됨을 또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도넛 경제학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어갈 거고요. 세 분은 작전 서운동에서 활동하신 거 그리고 연수구에서 활동하신 단체로 활동한 오아시스 대표님 오셨고 그리고 서구의 마을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도 다양한 차원에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먼저 우리 맨 처음 발제자 박태순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론포럼이라고 하는 조만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얼굴도 좀 생각이 나고. 근데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잘리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린 다음에 새로운 게 보여요. 잘리고 나야지 새로운 이게 이 세상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인식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가야 할 길도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이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저는 사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태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몇 가지 저는 이제 여기 인천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외부인의 인천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 지경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뭐 의미로 지금 사태는 민간 위탁으로부터 지경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행정이 내화시켰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거에 사라졌는데 그게 정말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보면 서울시 행정에 남아 있어요. 행정에서 물론 하는 행태는 다 다르지만 그 했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행정은 단 한 번도 건국 이래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내포화하는 과정, 시민사회의 그 활동을 행정이라는 체제 내로 내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해야 되는데 2인데. 네.
뭐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 이제 직영 전환을 발표를 했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많은 활동을 전개했지만 행정의 태도 변화를 좀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제 센터가 폐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지원센터 활동의 성과라면 예산 축소 속에서도 비예산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 대신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잘릴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한 거죠. 이러한 활동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행정은 인건비 비중 과다,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을 폐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목표는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사업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행정 내에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공모사업으로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행정 내로 행정 내의 활동으로 그 사업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직영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직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구가 있고 그것을 행정이 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실제로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영도 아닌 거죠. 공무원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폐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비사업적 활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지원센터 간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 협치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준해서 수평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의회도 저는 의회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의회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가 그런 사안을 보는 관점이 행정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행정주의적인 관점에 의회가 상당히 오염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민간 위탁의 법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건 뭐 나중에 제도 개선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민간 위탁 법을 보면 조례를 보면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함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행정은 사업 외에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가치에 종속되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사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율적 활동과 주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은 마을 복지의 확대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지원센터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또 그 주변에서 비대위 등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명료해졌다. 본질이 훨씬 더 뚜렷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은 거죠. 자율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인 역량은 사업 아닌 주민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죠. 또한 사업을 통해서 복지 확장은 가능하지만 마을 문제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아리까리했는데 명확해진 거죠.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은 행정 의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민과 마을 공동체는 자율적 실천과 네트워크 연대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행정과 마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권력 관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좀 온정주의적인, 우리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행정도 그걸 인정을 하겠지, 또는 이렇게 상호 관계가 발전적으로 유지되겠지라고 하는 다소 이렇게 근거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온정주의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를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점들을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행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주민 스스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활동의 틀과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을 지원센터 활동의 의미를 보면, 예산 외의 비사업적인 활동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결국은 비사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마을지원센터의 기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든 아니면 조건이 그렇게 주어져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사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에 다가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이 지원 축소와 사업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과는 반대로 이러한 활동은 자율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 서울, 춘천 할 것 없이 지금 다 초토화 됐잖아요. 초토화 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 외 활동이 없음으로써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인천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비사업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의미를 낳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행정과 마을 공동체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탐색하고 수평적이고 상호 주체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가 얻게 됐다고 보고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행정 의존적 활동의 한계, 주민주권 강화의 필요성, 행정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형성, 철학과 가치의 정립, 독립적인 주민주권 형성의 전략, 이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 의존적 그 활동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주민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서서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행정의 통제와 그 권력 관계를 넘어서 주민 스스로 주체적 권력 형성의 필요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행정의 대항력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역량을 갖춰가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행정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행정과의 협력은 주민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마을 공동체 주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등한 정도의 자기 역량을 갖고 있을 때만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해왔던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 마을센터의 활동은 행정 영역 안에서 행정의 일을 어떻게 주민과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이었었다면, 이제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문제의 확장,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분명히 우리 삶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정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행정 내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정치적인 철학적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행정 영역 내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철학적인 기반, 사상적인 기반을 재구성하는 과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을 공동체 활동은 수단이며 목표는 주민주권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협치와 자치 실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그 자체가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표는 주민주권을 형성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행정 의존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주민주권 형성을 위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을센터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활동을 하면 저는 활동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허벌판으로 가면 허벌판에 맞는 옷차림과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허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행정과 주민사회가 각축하는 권력 현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치와 철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센터 활동은 유의미한 경험이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사회활동가로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시민사회하고 연대를 통해서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을 공동체는 모든 것의 기반이죠. 그렇지만 활동을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주권을 어떻게 강화하고 행정이나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활동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점들은 주민주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이 주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은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민 권력은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주권을 위한 활동을 주민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노력할 때만 주민주권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행정과 정치 권력은 주민 복지는 가능해도 주민 권력을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주민 권력이 강화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정치 권력의 통제 역시 강화됩니다. 우리가 지금 검암동에서도 보잖아요. 우리 김선재 회장. 이 주민이 자율성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 권력은 주민 스스로 형성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주민주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의권력은 여러 번 바꿨잖아요. 스스로 힘을 갖는 경험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죠. 주민 스스로 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형성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비로소 주민주권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화 운동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87년 6월 항쟁. 또 산업사회 집단이익 실현을 위한 조직운동 많이 해봤잖아요. 노동운동도 하고 뭐 농민운동도 하고.
보편적 진로 획득을 위한 시민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개인화된 사회에 맞는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새로운 주민운동은 이제 태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성찰점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와 행정 의존적인 태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삶의 영역에서 주민과 함께 해결할 문제에 천착해야 합니다. 문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업이 아닌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되죠. 정말로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민주도 활동을 전개할 때 국가와 행정도 오히려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 모욕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욕은요, 누군가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모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상호 주체적일 때는 모욕 당하지 않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만하지 않을 때 무시당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마을운동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것이 자기 색깔을 가질 때, 행정이 쉽게 대체하지 못할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영역 내에서 하는 일은 언제든지 행정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주민주도 활동을 할 때 국가와 행정도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고요. 행정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을 때 선별적으로 해야 되죠. 선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체와 조직 유지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재원이면 족합니다. 활동을 저도 오랫동안 활동해왔잖아요. 활동하는 데 있잖아요. 돈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옛날처럼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고정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집단과 조직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활동의 의미가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대가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우리 해주신 박현수 소장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박 소장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삶을 위한 권력, 이렇게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이란 오늘 얘기하신 주된 내용이 주민운동, 우리 이 시민운동이 행정 권력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센터와 관련되고 또 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한선경, 예, 우리 한선경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넛 경제학으로 풀어보는 마을 공동체 역할. 도넛 경제학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활동 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거는 도넛 경제학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마을 공동체 역할과 과제가 무엇이겠냐. 그래서 앞에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들, 주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그 새로운 방식의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목이 도넛 경제니까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씨닷과 도넛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닷은 마을 공동체 활동 포함해서 이제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를 한 10여 년간 해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 2020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넛 경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도시 수준에서 적용이 됐다라는 소식을 좀 듣고 이제 서울시랑 같이 좀 큰 자리를 마련할 때 소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도넛 경제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좀 이렇게 접목되는 걸 보게 됐고 지난해에 이제 경기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글로벌 경기마을 네트워킹 데이를 준비하면서 도넛 경제학을 소개하고 마을에 그리고 실제로 영국과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저한테는 좀 도넛 경제학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해에 도넛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니셔티브도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발견했던 지점들, 또 저희가 도넛집으로서 마을에 좀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먼저 도넛 경제가 뭔지에 대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럼 도넛 경제는 현재 마을과 어떻게 만나고 있나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왜 마을 활동에 있어서 좀 도넛 경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할까 좀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도넛 경제를 측면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넛 경제학은 혹시 책을 이제 읽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 읽어보셨죠? 이 제목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시도 해놓으셨는데, 이제 도넛 경제학은 영국의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사람들이 옥스포드 경제학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옥스팜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가 지금까지 있던 경제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지나치게 경제 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인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기보다는 불평등이 많아지고 수많은 가난이 있게 되고, 이제 풍요보다는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을 많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어떤 경제를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이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책이 출판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2019년도에 홍길빈 박사님께서 이제 번역하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가 얘기한 거는 도넛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인류의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GDP가 5만이 되고 싶고 4만이 되고 싶고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풍요가 이제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왔었는데,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를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인 어떤 기초들을 같이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의 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밖에 보시는 이 초록색, 진한 초록색이 생태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원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사회적 기초를 나타내는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원인 건데,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달콤하게 먹는 미국식 도넛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름을 상징적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케이트가 그래서 이제 이 도넛 경제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요, 인간 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회적 기초라고 얘기하는 안의 원을 보시면 아마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보셨을 때 너무나 이해되는 지점들일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정함이 필요하고, 주거가 충족되어야 되고,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 지점이고 필요하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왜 이게 좀 익숙한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지표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는 분들은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초와 되게 유사하구나, 이런 부분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11월이 돼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또 12월 이제 1월 다가오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한파가 몰아치는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는 아마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아마 몸으로 다 느끼실 텐데요. 이러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를 9가지의 지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넛 경제가 되게 사람들한테 곽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두 가지의 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건가 그러면 이라는 걸 잘 보여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도넛 초상화라고 이제 케이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국의 리즈라는 대학에서 과거 한 95년부터 여기 나와 있죠. 15년까지 전 세계 각 나라별로 각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도넛 경제 모양을 넣어봤습니다. 이 틀에다가 그 도넛의 모양에. 그랬더니 각 나라가 그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에서 되게 생태적 한계에서 초과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초에 있어서는 결핍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에 있는 사례만 한번 가지고 온 건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이제 산업이 훨씬 발전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되게 많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초과된 부분이 훨씬 많고 사회적 필요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게 있겠지만 더 느끼실 거예요. 2000년도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불만스러워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깨지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상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초상화를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초상화를 다 그렸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랬더니 사실 이 생태적인 한계를 모두 잘 지키고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도 잘 이렇게 결핍되지 않게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케이트가 이제 도넛 경제라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라는 건 어떤 일정한 나라들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고민해야 되는 전환적 목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적 한계를 좀 존중하면서 사회적 기초도 만족해서 결국은 얘기하는 그 도넛 위의 모양, 여기 이 도넛 위의 모양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뚜렷한 답을 이제 케이트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경제 성장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실천의 방향은 그리고 실천의 내용들은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도넛 경제가 얘기됐다고 해서 어딘가가 되게 완성된 형식으로 이걸 실천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사고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케이트가 7가지 접근법을 책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각 장이 실제 요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고 지금 이제 인천처럼 주민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들이 다 하나하나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됐던 도넛 경제가 어떻게 마을과 만나고 있나 했을 때 사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제 한국의 어떤 초상화의 모습처럼 도넛 경제도 처음에 2017년도에 얘기되었을 때는 뭔가 나라 수준에서만 이야기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암스테르담이 그럼 우리가 도넛 경제의 어떤 모델을 우리 시 정부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시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새롭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도시 정부들이 암스테르담을 따라서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 말은 이제 도넛 경제 학이라는 것이 이미 어떤 수준들로 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향은 하는 사람들이 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하나의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도시 정부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번 이런 플랜을 만들었다면 2022년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2022년에는 영국에 있는 버밍엄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작은 단위의 레이디 우드라는 이제 동네죠, 동네. 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도넛 경제를 이제 동네 수준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네이버후드 도넛을 만들고 동네 초상화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동네에서는 그럼 도넛 경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겨우 2년 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넛 경제를 마을과 만나자, 우리는 마을로서 도넛 경제 어떻게 만날까라고 할 때 사실 전혀 늦은 시간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음인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기보다는 수많은 세계의 마을들이 이미 이제 도넛 경제를 어떻게 우리 차원에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도넛의 모양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럼 이제 생태적인 한계를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초를 만족하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공간을 케이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이자 그 인류가 스스로 이제 번영하는 삶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 기초에서는 12가지의 지표를, 그리고 생태적 한계에서는 9가지의 지표를 보여주는데, 아마 이제 여기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이 지표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게는 이제 마을 안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마을 경제 통해서 뭐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에너지 접근을 위해서 혹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되게 중요한 가치죠. 뭐 평화에 대한 이야기,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공평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죠. 그리고 자치의 부분에서는 또 정치적인 어떻게 우리가 의사를 가질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마을 활동에 아마 그 환경의 활동을 넣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활동들이랑 캠페인들이 다 마을 활동 안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마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가 마을의 이제 정의를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이번에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마을이라는 건 이제 각 개인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관계하면서 나의 일상을 펼치는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게 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도넛 경제가 마을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별로 할 필요 없이 마을이 가장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마을 활동과 달리 도넛 경제가 어떤 점에서 주요하냐면, 이러한 지표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은 나만 에너지 관련된 활동을 잘 해서 어떤 목표를 이렇게 달성했다. 그럼 나는 정말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잘 만들었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나도 있어야 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마을의 활동들이 사실은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되고, 그걸 통한 결과로서 사실 안전하고 좀 정의로운 공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도넛 경제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고 연결해 보는 데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지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도넛 경제를 마을에 실천한다는 건 새로운 그런 그룹을 만드는 건가? 뭐 새로운 마을 주민을 만들어야 되나? 새로운 활동을 다르게 해야 되나? 라기보다는 기존의 우리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에 기여하는데 어떻게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말고 우리 마을 안에서 활동하는 다른 활동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야만 이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도넛집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기존의 활동들을 좀 더 다르게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버밍엄시의 레이디우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이쪽에서 만든 도넛 초상화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생태적 한계를 이제 초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사회적 기초에서는 이제 부족한지 보시면 아마 사회적 기초도 빨간색이 많고, 그죠? 네, 생태적 한계도 되게 빨간색이 많죠. 이 지역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버밍엄시의 평균으로 보면은
좀 더 많은 수의 이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취약성이 더 높은 지역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타의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하시는 활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 지역이 하려고 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 활동하는 단체 이름이 시빅스퀘어입니다. 시빅스퀘어는 우리 지역이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모두가 다 그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 인프라가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2018년도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고 도넛 경제와 만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도넛 초상화를 이제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들이 했던 활동의 총 기간은 보면은 처음에 요 초상화를 만들기까지 횟수로는 3년,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걸로는 18개월, 그리고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생각해 보면 1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시빅스퀘어처럼 초상화를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길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넛 경제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세운 비전에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12개월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부터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다양한 리듬과 주기를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민 활동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매일 특별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플로팅 프론트 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 마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차 마시러 누가 지역 주민이 오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넛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서로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참여를 할 기회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런 식의 방법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재미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도넛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 클럽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도넛 경제를 이해하고 이걸 좀 어떤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가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12개월 안에 네. 사회에 걸쳐서 이제 공동 창조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사회의 과정이 사실 12개월 안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비전을 이해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같은 결론을 만들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참여해서 나의 비전으로 만들 것인가에 되게 주목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과 관련해서 왜 그럼 도넛 경제가 지금 우리한테 되게 쓸모가 있을까 하면 저희가 나눴던 대화에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지금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넛 경제가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을 활동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일을 해서 세상이 변하겠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이론적인 이해를 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도넛데이에 함께한 느티나무 도서관의 경우에도 11개 그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150명 정도 모이셨는데 서로가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대요. 근데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공동의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천적인 민주성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넛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도넛 경제 액션랩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툴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영어지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이 도넛 경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이런 지점에서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표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마을이 왜 이제 또 중요한가 하면 이제 아까 글로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도넛 경제 액션랩을 통해서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웹사이트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실은 이제 1년에 한 번 글로벌 도넛데이라는 방식으로 서로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뭘까 하면 아까 그 주민주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마을이라는 걸 우리가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마을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소유해야만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도넛 경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시면 동네 초상화를 만드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그냥 빨리 데이터를 넣어서 그려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걸 할 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게 할 것인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중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음에 3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라는 영역 아래서 특히 행정이 말해준 마을 공동체의 활동의 성격과 어떤 분야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영역에 있는 기관도, 돌봄의 영역에 있는 기관도, 환경에 있는 기관들도 사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의 비전으로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 내에 기존의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되어지는 영역이 아닌 곳의 어떤 마을 활동들과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 기존에 조직화된 활동에 들어와 있지 않은 주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초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행정과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단순히 그냥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의 마을 공동체잖아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건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넛 경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지 공부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실천하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학습 공동체 되게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학습하면서 비전을 만들어 나갈까, 이제 이런 지점에 다시 한번 이제 인천 마을 공동체가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기존의 마을 활동보다는 더 새로운 세대들과 혹은 더 많은 어르신들과 더 취약성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마을이 정말 모두를 위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활동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가 많아서 제한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전환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타운 무브먼트라는 그 영국의 토트넷이라는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경 2km 내에 있는 모든 내부를 공동체적으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아마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활동하고, 전환마을 운동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은평에서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세계적인 그 지평을 잘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례 발표로 들어가서 이분들에게는 8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주는데요. 오랫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이제 각자 하겠습니다. 우리 최세원 회장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 회장 최세원입니다. 일부러 이쪽에 섰습니다. 두 분 다 저쪽에 서셨길래 시선을 한번 이쪽으로.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2년간의 민간위탁 방식의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맺음과 시작이 아니고 잠시 쉼과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은
앉아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두 분 대표님과 진짜 제가 그리고 순서를 왜 이렇게 주셨는지 두 분 석학 다음에 제가 오면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마술을 불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도넛 경제학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 발표를 들으시면 마을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주민주권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지원과 목표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마을 거버넌스, 함께해야 마을이다.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입니다. 제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고요. 실은 마을 공동체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하면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문턱이 높은 곳, 걔네들은 안 돼.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다른 이름이야. 걔네들은 권력기관인 줄 알아.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만 저는 자치의 방향이 반드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민자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다른 이름은 자치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작전서 운동의 주민자치회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는 꿈을 꿨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좀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 우리 주민자치회에 한 40명이 뭔가 참여예산 사업 뭐 2천에서 5천짜리 또는 뭐 1억에 가까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주민자치, 주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주민자치회끼리만 하는 게 맞을까? 마을인데 굳이? 라는 고민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그걸 자생단체라고도 말을 하셨었고 관변단체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수많은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하다못해 돈을 조금이라도 내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모인 사람이 사회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전서 운동에는 2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 5개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가 있으면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민의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고 그리고 상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작전구역 같은 작전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인천시에서 하는 더불어마을 사업이라고 작은 도시재생 사업도 있어서 뭐 주민협의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라기보다 이렇게 소모임들 그리고 뭐 신협, 농협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함께 좀 불러 모아서 마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보자. 근데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문턱도 높은데요. 8개 사회단체들은 각기 문턱과 각계격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해봤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다.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도 일부 8개 사회단체를 한번 자리에 다 둘러 앉혀봤습니다. 그리고 까치놀이터와 아랑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마을 공동체.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당연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 FM이라고 저희 작전서 운동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마을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꺼번에 다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애원을 하기도 해서 8개 사회단체들을 우선 자리에 모두 앉혀봤습니다. 저의 시작은 마을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전서 운동 8개 사회단체와 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마을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8개 사회단체장과 기관 단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도서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도 좀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앉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었던 건 과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분여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분여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반찬 나눔을 한다든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데 혹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한들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각 사회단체들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 마을을 위해서 애쓰셨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자원 공유 워크숍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은 8개 사회단체가 굉장히 본인들 단체에 대해서 놀라워하셨어요.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은 그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공유해 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을에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워크숍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짧아서 그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것이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입니다.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은 우리의 간담회 속에서 우리 마을이 어땠으면 좋겠어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살만한 안전한 마을, 복지가 잘 되는 마을, 뭐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을도 있지만 주역 주민들은 생각보다 즐거운 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이 내 마을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을 놀이터. 근데 저 놀이터는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놀이터일 수도 있는데요. 놀며 배우는 이로운 터라는 그런 좀 중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즐겁지만 항상 놀면서 배우는 이로운 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작전서 운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을 위해서는 그냥 우리 스스로 즐거우면 되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했듯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라기보다는 4개의 목표와 11개의 과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연도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3년 동안 이 목표들을 위해서 이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4대 목표는 우리 즐거운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소통이 잘 되고 친근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안전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복지가 잘 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4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맞게 11개의 과제를 정하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단지 몇 개만 조금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가 잘 되고 안전한 마을, 이 즐거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주민 모임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모임 말고 적어도 이게 작년에 만든 거거든요. 2024년도에는 새로운 주민 모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모임을 적어도 새로운 모임을 5개 정도는 만들어내자. 그 2개년 때에는 좀 더 넘어서 12개 정도는 만들어내자. 이 12개에서 5개는 빠졌습니다. 합하면 17개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26년도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민 모임들을 만들어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주민 모임을 그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민 모임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자가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렇죠. 단 하나의 내용들 속에서도 계획들을 좀 차근차근 정량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 되고 저희의 목표가 되고 달성해야 될 과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작전서 운동은 벌써 끝나면 안 되고요. 실은 이 마을 계획을, 이 3년의 마을 계획을 실은 작전서 운동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작전서 운동은 마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여 예산 사업만 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을을 원하지? 이 마을을 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혼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만들어 왔고, 지난해 비로소 뻔한 놀이터 작전서 운동의 3개년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3년간 우리가 꿈꾸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각자 각 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책임과 권한의 배분을 통해서 함께 이것들을 실현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겠다는 의지입니다. 8개 사회단체가 적어도 우리는 책임지고 그 권한을 함께 갖겠다라는 의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마을 거버넌스의 확장으로 더 큰 주민 권력을 확보하자가 저희 작전서 운동의 꿈입니다.
작전서 운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행정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늘 의논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된 권한과 자원으로 우리의 주민총회와 우리의 모든 행사들은 주민과 함께할 것이며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러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전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그리고 나와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함께 늙어가시면서 존엄하게 이 마을에서 함께 죽어갈 수 있는 마을. 그래서 작전서 운동의 꿈은 주민의 권한과 주민의 권력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작전서 운동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시면 저기 아지트 같은 그 카페가 있어요. 예. 작전서 운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두 번째는 서구 마을넷 대표이신 나선학 대표님께서 서구 마을넷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구마을넷 대표 나선학입니다. 앞에 내용들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거 보고 그냥 읽으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조금 내용을 바꿔서 좀 그 내용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내용이 서구마을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직하게 됐는지, 그리고 서구마을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역 안에서 거버넌스를 이룰 것인지,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서구마을의 대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에게 물어봤죠.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다르대요. 근데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다름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반대로 자치회,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인데요. 저는 5년 정도 마을 활동을 했는데 지금 서구마을넷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민간 위탁으로 했던 서구에 있는 그 중간 조직 서구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듣고 실제로 제가 참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2022년 8월 8일에 저희 서구마을넷이 발족하게 된 게 지금 여기 인천시 마을지원센터 폐지되는 것과 비슷하게 갑자기 폐지가 됐어요. 근데 저희 안엔 네트워크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마을 활동과 마을 공동체 활동도 잘 몰랐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도전을 줬던 게, 이거 이대로 가면 내년에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과 또 그 2023년에 있게 될 마을 공동체 사업이 축소될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가오니까 주민들 중에 특별히 마을 공동체 대표들 10분인가 여러 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네트워크가 뭐지?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서구에는 그때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네트워크 발족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에게는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 조직이 없잖아요. 주민들끼리 모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누가 끌어준 사람도 없고, 뭐 그때 인천시 마을지원센터를 조금 더 저희하고 친숙했으면 물어보기라고도 했을 건데 저희에겐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구의원들 만나자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8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저도 처음 만나보고 서구청 직원들하고 처음 만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의 상황과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형성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서구 마을 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91개 마을 공동체들이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이 저희가 이제 서구 마을 내에서 조직을 할 때 51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요. 네,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마을 네트워크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저희끼리도 잘 안 친했는데 예,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워크숍을 가기로 하루 동안 그래서 워크숍 하면서 저희가 목적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는 곳이냐.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서구 마을 공동체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 대한 대항하는 부분도 우리가 대신하고 같이 하고 연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필요했던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돕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자. 이게 그 워크숍 하면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되게 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목표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그 대표 그룹들하고 이제 결속력을 강화시키자. 이게 저희들이 나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2023년 1월, 2월 상황인데요. 그런데 2023년이 굉장히 저희들은 힘들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공동체들도 관하고 저희 서구 마을에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서구청에서 모임을 해서 왔는데 왜 서구 마을에서 뭐냐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불편하다. 우리는 주민들이 자체적인 어떤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 조직으로 모였는데 이 관에서는 우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인천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싸움이 저희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2023년, 2024년 동안 두 해 동안 싸웠던 게 우리가 무엇을 어떤 단체인가 이런 것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2024년에 76개 단체가 공동체 이름이 쭉 나오죠. 지금 저희 서구마을넷에 현재 가입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단체들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활동합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사업을 하는 특성상 서구 마을넷에게는 그런 자료를 잘 안 넘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관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를 좀 구걸하듯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구 관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저희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좀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 2024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보시면 저희의 있었던 일들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카톡방에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대표님들이 주로 참석해서 그곳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참여는 못하지만 비정기적으로 계속 저희 공론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는데요. 2024년에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서구 마을넷의 위상을 정립하는 게 저희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3년 만으로 3년 돼가는 시점에 우리가 누군지는 좀 정확하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슬프기도 한데요. 우리 인천시 마을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5년밖에 마을 활동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구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구도 벅차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천시 마을지원센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구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됐어요. 특별히 문제는 여기 마을지원센터 폐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서구랑. 근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이 중간지원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을 못 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났습니다. 저도 갑자기 터져가지고 뭐 인천시청에 뭐 한 10번 이상 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도 또 오시는 분들 보면서 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또 인천 서구가 공동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 군구 대표들과 대화하고 함께 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단순히 내 서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실 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무슨 시의원 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신천시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인식하게 됐고요. 하지도 않는 발표, 뭐 시의원들 면담하고 내가 왜 시의원한테 아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는 정체성 혼란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지역 안에서 공동체 활동, 단순히 여가 활동, 그리고 함께 네트워크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함께 이 네트워크를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을 생각하면서 서구 마을 네트워크에서도 서구에 좀 소리를 내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당신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좀 서포트하라 이런 제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네트워크 사업은 그렇게 진행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선학 대표님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역설적이게도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군구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저도 부평 네트워크 대표인데 사실 부평만 해도 50만이나 되고 우리 할 일도 많은데 뭐 다른 동네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우리나라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바쁘다 어쩌다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 여의도로 달려가는 국민들이 계시고 인천시로 달려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연수구에서 오아시스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최정희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여의도도 다녀오고 부평도 다녀오고 구월동도 다녀오고 네 도화도 어디지 거기가 네 뭐 용현동도 다녀오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요즘 시국엔 정말 목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저는 소비자기후 오아시스 공동체 대표 최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의뢰를 받은 건 아까 저희 도넛 경제학 보셨죠? 도넛 경제학 모델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번 재조명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지구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라는 네, 주제를 이미 던져주셨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도넛 모양을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다이어그램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표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다시 그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하는 활동을 좀 집어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의 사례인 아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은 그 바깥쪽 치명적인 환경 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에서 그 공동체는 어떤 것을 우리 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이제 바람이자 재원인데 저희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송도동이 아낌없이 베푸는 숲, 아낌없이 베푸는 도시가 된다면 어떻게 그런 마을 공동체가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 나침판을 보았을 때 이 케이트 윈슬렛이 말했던 레이버스가 말했던 것 중에 저는 5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 모두에게 사회적 기초보다 나은 생활 수준과 빈곤 없는 삶의 보장을 통한 인구의 안정화인데요. 내가 사는 그 마을 안에서 저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고 노년층이 계속 늘어와 간다는 거예요. 송도에 굉장히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두꺼워진 그 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연수구가 세계가 또 주목하는 그런 지표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이용입니다. 그리고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동네가 송도동이기도 해요. 너희는 너무 많은 걸 갖지 않았어? 너희가 뭐가 부족하다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실은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좋은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열망.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된 기술. 이거는 많은 도시가 송도를 처음에 그 만든 거대한 섬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가 와도 엄청난 가뭄이 와도 잘 버티고 있는 건 저는 발전된 기술이 도시 안에 잘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많은 도시가 송도처럼 녹지율 40% 이상 되는 모든 도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거버넌스. 이 치사하지만 공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번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무엇을 말할 거냐면요. 바로 우리들. 활동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오아시스의 활동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연결돼요. 그 안쪽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혼자 안 되는구나를 100번, 1000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면 비슷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환경, 생태 어떻게 학습하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저희는 사실 학습이 가장 필요한 게 생태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모 사업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공적 자금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사야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소비자 기후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도시에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일 때 생협이 가장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저희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 중에 2분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한 분은 송연숙 씨라는 저희 국장님이에요. 통장을 8년 하고 봉사 시간이 무려 3000시간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네 봉사, 친절 이런 마당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녀가 오늘 꼭 저한테 말해달라고 한 건 저의 소원은 심폐소생술이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몸이 으서지도록 부스러지도록 알리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의용소방대 활동을 꼭 자랑하고 얘기해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노하우가 저희가 생활협동조합을 넘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올해도 저희가 상을 받았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동네에 장소를 섭외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어떤 것들이 정말 주 의제로 다뤄야 되는 문제지라고 할 때 정말 많은 삶의 지혜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째는 이경아 씨인데요. 여러분 혹시 다 같이 모여서 남편 이야기 안 하나요? 아이들 얘기 안 하나요? 다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이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경력 단절이 된 그녀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쪼개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교육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삶을 가져내기 위해서 저희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은 환경교육사를 꿈꾸고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기고 알아봤죠. 5명에서 12명, 13명이 되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선 오아시스 협동조합이라는 5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게 된 것은 인천 공정무역 협의회 일이 제일 커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면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 하셨죠. 인천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2010년부터 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천 공정무역 협의회 아니면 안 돼서 쩔쩔매는 그 단계까지 오르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하고 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자리를 늘 마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주체가 되는 데까지는 10여 년 이상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것에 힘을 받아서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인천 저희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카톨릭 연대랑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마을에 도대체 필요한 게 뭐지? 여러분, 송도는 무엇을 없애고 만든 도시인지 아세요? 맞아요. 갯벌이요. 갯벌을 본질적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것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동조합, 아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자본을 넣으면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둘 이루어졌고 지금 올해 저를 아주 괴롭혔던 바로 연수 마을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끈끈해졌지만 아픈 걸 끄집어냈어요. 아까 연수 서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구가 제일 먼저 아예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졌고요. 지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깥에 원으로 다시 가보면 어떻게 그러면 환경을 공부해 왔냐고요? 저희는 마을 공동체에서 아까 학습을 하라고 했죠. 교육청을 이용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대표님이 계시지만 1, 2, 3, 4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구적인 활동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구체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실천하고 지금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10개 한 150개 이상의 수업을 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바로 너희가 공동체만큼 할 수 있어? 이걸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던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인데요. 400만 원으로 4천만 원 이상의 가치의 일을 하겠어라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인천 기대종이라는 인형극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 마을 같이 하지 않을래? 하고 모았어요. 그리고 정말 직접 걸어서 그 물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생태적인 감수성을 알리고 전문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마을길을 걷고 그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 시군구 의원들 다 불러서 왜 환경을 해야 되는지 가치롭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공론장이 마지막 공론장을 보면 네트워크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의원 그리고 그 시의 환경보전과 그리고 마을 공동체과 그리고 이걸 연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인천시의 송도 갯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작은 공동체가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다시 그러니까 저희는 갯벌을 없애고 만든 도시죠. 근데 그 갯벌과 그 숲의 역할을 도시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바로 돈업경제 하기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살고 있었던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생태적인 감수성을 익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정말 좋은 도시, 아낌없이 베푸는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아주 악역을 맡아서 많이 시간 이제 5분이 다 발표를 하셨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요하신 대로 또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30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 전체적인 질문과 또 지금 우리
여러분 프로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 내는 데까지 의견도 받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섞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질문이 아니라 거의 이제 본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발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지만은 저희들 오늘 주제는 어쨌든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그 센터가 뭐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중심한 인천의 주민 운동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 좀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동네 얘기도 하고 구의 마을 얘기도 하고 세계 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좀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주제인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중심한 주민 운동 이런 거라고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답변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예, 질문 여기서 받고 온라인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미추홀구 그림꽃 대표 이혜숙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연수구 마지막 발표하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 연수구 쪽에 이렇게 중학교 수업을 갔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 마을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방마을인가 쪽에 좀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때 우리 기여자분들 오신 분들 중에도 정착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네트워크 안에 지금 다 들어와 계세요. 한방마을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세 가지 활동을 네트워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공론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섹션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청학동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한방마을에 가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움직이면서 할 때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할 예정이시고요. 저희가 마을을 통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안에서 공동체분들이 저희가 30만 원씩 드리면서 공동체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부스 운영을 했어요. 그때 분들이 나오셔서 또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부스 운영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회통합팀이라는 걸로 마을이 한 30-40개가 그 활동을 냈는데 그 중에 한 12개만 선발이 되었어요. 근데 12개 중에 그 걱정하셨던 분이 거의 음식이나 아니면 외국인에 관련된 것이 4곳에서 5곳이었어요. 환경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나치게 좀 몰려있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서 좀 그 우려하던 것과 비해 너무 많이 한쪽에 치우쳐서 오히려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연수구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거 약간 다문화 현상, 한국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한방마을에 고려인들이 많고요. 옥년동에는 중동인들이 많고, 부평에는 미얀마 그리고 중국 교포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주의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특히 이제 이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관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선도적으로 교육적, 혹시 뭐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성경 씨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같아요, 대우님.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찰이 그 말씀이 전 정말 다 닿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이 아닌 활동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과 활동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집단과 조직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너무 와 닿는데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돈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을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활동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관계의 질을 계속 고양시켜가는 걸 이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모사업, 공모해서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집단이 그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그 자체 사람들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무슨 마을 만들기를 뭐 1000건을 하고 10,000건을 했는데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는데 주민은 하나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주민 자체가 대상화된 한 거죠. 주민 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속에서 관계망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잖아요. 그 주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사업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민 활동은 해왔죠.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저도 고민을 계속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렇게 뭐 계급이나 계층이나 뭐 이렇게 집단이 이미 해체된 사회예요. 대가족이 해체되고 그 핵가족도 해체되고 개인 중심, 개인 자체도 이제 이렇게 해체되는 뭐 핵개인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각 개인의 중심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는 어쨌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것을 저는 하나는 정보이고 또 하나는 열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형성해 가는 거죠.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공론 포럼 멤버잖아요. 거기 그 아무런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할 때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돈은 다 뭔가를 고정 자산을 만들고 또 거기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돈이 들어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에 의존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방금 답변이 상당히 그 민간 위탁하고 직영하는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공모서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을센터들은 그동안에 지역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고 성과를 거뒀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구 마을내 소속인 청라교육연합회 대표 복명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대표님,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저는 요번에 사실 그러니까 요번에 좀 시작을 했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400을 가지고 4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0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2천의 효과를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에 약간 이 지금 그러니까 마을 이런 지금 사업들이 어떤 저에게는 아직은 컨셉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현들이라든가 이런 정부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번에 이보태미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사실 진짜 완전 새싹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내기들이 컨셉을 어떻게 지금 잡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사실은 올해 너무 머리가 복잡했었거든요. 이게 속된 말로 무슨 짓 하는지 예,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 그거 아마 개인적으로 컨설팅 좀 받으셔야 될 것 아! 같은데 그 제가 교육청에서 보태미 사업 한 네. 60몇 개 단체가 한 거를 요번에 보면서 네. 저 보태미가 정말 보태미 하나도 안 되네. 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도 중간에 우리는 그 사업 없애버렸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하신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여기서 다 답변해 주실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답변하시는 사람 많으니까 끝나고 여기 이제 민혁기 팀장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한테 와도 되고 다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시민거대안연구소의 박인규라고 합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왔고요. 때로는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제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바랬던 방향으로 매듭짓지는 못했지만은 쭉 말씀하셨듯이 또 이게 이제 그간 12년 동안의 성과가 사실 적은 게 아니었잖아요. 큰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서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박대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주민주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저기 여의도도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마을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을 공동체 주민으로서의 어떤 고민과 또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이게 다르지 않은 문제인데 마치 이 문제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그런 문제를 왜 고민을 하냐?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고민이 아닌 아니 나의 고민이긴 한데 공동체의 고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제시해 주셨던 것이 주민주권의 실현과 행정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뭐 이제 이런 철학과 가치 정립 중에서 주민주권의 실현은 행정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 가치이다. 저는 이제 절절하게 와닿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마을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네트워크나 마을센터 관계된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의 정도나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딪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졌을 때 아마도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인천의 마을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가 이런 어떤 지원센터 민간센터 폐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대응했던 과정이 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걸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다른 지역의 마을 공동체나 다른 지역에서의 이런 어떤 철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 정립하고 사회 정치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 인식하면서 활동하고 만들어냈던 혹시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례 별로 없고요. 모두들 인천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근데 인천 내부에서 또 자세히 보면 제가 검암동 작은 동네지만 검암동 사례를 꼭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오히려 나중에 행정과 의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리 작은 사례라 하더라도 그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 보면 어느새 변화돼 있겠죠. 네. 인천이 중심이랍니다. 예, 잘하시고. 예. 검암동 얘기하시려고. 네. 네, 검암동 저희가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검암동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마을 의제 활동을 하면서 마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 권력, 그다음에 주민 권력, 이 말씀을 지금 박태순 대표님이 하셨어요. 뼈저리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이라 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최고 권력에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에서도 정치 권력, 주민 권력, 권력이 되기 힘든데 정치 권력이 주민 권력이 커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센터도 지금 행정에서 이거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거부한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주민 권력을 그러면 제대로 형성하려면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예, 일이기 때문에. 박태순 소장이 대답하실 텐데 지금 그 시의회가 우리 그 행정 권력에서는 원래 의견을 직영으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회가 그걸 이렇게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시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수인 비슷한 역할을 하거나 또 정치 권력이 못한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뭐 시의원, 구의원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되고 주민들 대표가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저희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죠. 아유, 제가 외지인이라서 자꾸 저한테만 질문을 많이 하시. 제 책에 그거 다 써 있어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예, 삶을 위한 근데 이제 우리가 여의도 권력도 중요한데 우리가 여의도 권력이나 이렇게 인천시정 권력은 아는데 내 삶을 둘러싼 작은 권력들, 그걸 이제 푸코는 미시 권력이라고 그랬는데 과정에서도 권력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부장이라고 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일어나요. 이런 미시 권력에 눈 뜨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구청에서 좋아하는 일, 뭐 구의원이 좋아하는 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을에서 자기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일은 꼭 필요하다. 복지관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권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거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권력 작용을 감각하게 돼요. 저는 그걸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더 많은 건 책을 좀.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카톡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분 더 받고 우리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들 마지막 발언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박태순 저기 소장 같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예. 오늘 용량이 다 찼습니다. 김어준 표현대로. 예, 안녕하십니까. 저 비대위 위원장 맡고 있는 정부영입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 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회의를 마치면 비대위 회의가 바로 연이어 진행이 됩니다. 그 비대위 회의에서는 이후의 향후 전망에 대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해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정한 거는 인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내년에 세우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활동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인천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오늘 제일 잘한 게 시간 지킨 것 같아요. 이제 5분 남았는데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거꾸로 아까 발표 제일 늦게 하신 분부터 한 말씀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안에 환경운동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하고 만나는 마을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마을 안에서 환경을 찾고 사람을 찾고 여러분도 함께 이어가는 우리 정말 좋은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구마을에서는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케이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예요. 인천 마을 센터와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인천 마을이 기억하고 이어갈게요. 예.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꾸 제 발언 앞에 훌륭한 분들이 아까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시더니 지금은 이쪽에서 오셔서 네. 아까 좀 잊은 말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실은 저희 작전서 운동이 마을 계획을 지난해 우리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조력해 주셔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을로 달려오셨고요.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에 언제든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전서 운동을 넘어서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 되는 그날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장한 날인지 몰랐는데 여의도 광장이 여기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을과 인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어떤 위기 순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마음 때문에 이제 이루어가는 이렇게 활동들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 저력과 경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응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센터가 할 만큼 했고 이제 넘어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실천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각오를 좀 하시고 또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뭐 능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을 넘어서서 좀 제발 좀 모범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천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좀 와서 우리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저도 케이크 2개 사와서 드렸어요. 정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주는 관계가 되고 아까 제일 공감이 가는 거는 마을운동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뭔가 사업을 많이 하면 일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의 관계망, 또 우리 인천 지역에서의 관계망,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권력을 갖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